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군학교에서 귀신을 보았다. 저는 공군에 지원하여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군은 입대 후 6주간 훈련을 받고 2박 3일 휴가를 갔다 와서 자기의 특기에 맞는 특기 교육을 4주간 받고 자대에 배치받게 됩니다. 저는 운전병 특기로 지원했기 때문에 훈련소를 끝나고 특기 교육을 군수 2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루 종일 운전 동영상만 보다가 밥 먹고 동영상 보고 운전하고 밥 먹고 자고 하는 일상이 반복이었죠. 특기 학교에서도 훈련소 때와 마찬가지로 불침번을 서는데 그때 이 귀신을 보게 되었지요. 당시 제가 불침번을 서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쯤이었는데 불침번이 복도 한가운데 서서 가끔씩 복도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며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에 쓰고 너무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오면 확인하는 게 다였어요.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제 머리 위에서 전구 하나가 켜져 있고 복도 벽에 중간중간 비상구등이 켜져 있었고 복도 끝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달빛 때문에 복도가 어두워도 사람의 실루엣은 확실히 보였어요. 방 구조를 말하자면 복도 양옆으로 방이 있었고 10인실이었고 방문을 열면 맞은편에 신발장이 보이는 구조였어요. 암튼 제가 불침번을 서고 나서 30에서 40분쯤 지났을 때 동기가 방문을 열고 맞은편 신발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나오면 명단에 적고 시간 체크하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아 귀찮게 왜 나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암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 애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시간에 왜 신발을 신고 있지? 였어요. 생활관 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있어서 밖에 나갈 일 아니면 신발로 갈아 신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쟤는 귀신 아니면 타령한 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쭈그린 채 신발을 신는 애를 계속 보고 있었죠. 그때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귀신이면 그 애가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하면 안 되었고 그래서 가만히 서서 그 애를 계속 보기만 했어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뭔지 모를 정체를 확인하러 가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 그 정체를 확인할 용기도 안 나고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2분 정도 지났을까? 진짜 영화에서 귀신이 서서히 흐릿해지면서 사라지듯 그 애도 쭉 그린 채로 흐릿해지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무섭고 소름 돋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형 여자친구의 친구와 같이 술 마시면서 생긴 일입니다. 저가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 공포영화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하루는 넷이서 술을 마시다가 공포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귀신 같은 거 잘 안 믿어서 그런가 공포영화 봐도 별로 무서운 건 모르겠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형 여자친구의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가위에 자주 눌리는데 하루는 가위를 눌리고 눈을 떠보니 옆에서 귀신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겁해서 그대로 눈 감고 있다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난 후에 옷이 걱정돼서 옷을 찾는데 옷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며칠 후에 옷장 정리를 하는데 옷이 옷장 구석에 처박혀 더럽고 구겨진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초등 저학년 때였어요.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집에 가서 물놀이를 갔지요. 친구들 동네 형들이랑 노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냇가에 커다란 고가 있고 그 아래 다리가 있었는데 교각이 냇가에 박혀 있었죠. 당시 나는 수영을 못해서 물가에서 놀고 손 짚고 개 헤엄치는 수준이었어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나오길 여러 차례. 친구들도 제각기 노느라 정신 없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교각 쪽으로 몸이 빨려가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고에서 세차게 내려온 물이 교각에 부딪혀 깊은 골을 만들었나 봐요. 어린 마음에도 여기서 죽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 물귀신이 나를 저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고 아마 고인물이었다면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흐르는 물이라 몸이 떠내려갔고 얕은 곳에서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죠. 물은 많이 먹어 비몽사몽 구역질을 계속했고요.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친구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더군요. 지금도 물속에 들어가 검고 깊은 것을 보면 소름이 쫙 끼치고 당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슬리는 소리. 선선한 바람과 꽃이 가득했던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었다. 난 여름을 싫어한다. 집이 낡아 문을 닫고 창문을 닫아도 이놈의 벌레들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이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한 후 샤워하기 전 침대에 잠깐 앉아 쉬기로 했다. 귀 오른쪽에서 들리는 엄청 거슬리는 모기 소리. 깨끗하면 좀 덜 물겠거니. 얼른 씻고 다시 침대에 앉았더니 정말 모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샤워를 해 나른한 나를 침대에 눕힌다. 그리고는 불을 껐다. 윙윙. 시발. 불을 끄자마자 엄청 거슬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불을 다시 켜고 전기 파리채를 잡고서 방을 이리저리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다. 커튼 뒤에 있나? 이불 밑에 있나? 장롱 뒤에 숨었나? 이 시발 어디 간 거야? 죽이고 싶은 모기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 물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 찾도록 하고 아예 불을 끄고 눕고 눈을 감았다. 윙윙. 이불을 뒤집어 써도 들리고 귀를 막아도 들리는 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막아본다. 이때 문득 든 생각. 설마 내 귓구멍 속에 숨었나? 새끼손가락으로 파보고 검지손가락으로 파보았지만 내 귀 속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자고 싶은데 계속 들리는 이 소리.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 환청인 건가? 자다 일어나 거실로 나가 아직도 들리는 건지 내가 미친 건지 귀를 기울여 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다. 방에 모기가 있는 게 확실해. 너무나 확실하지만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 억지로 잠에 들도록 노력하고 결국 이내 잠들고 아침을 맞이하였다.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출근 준비를 마치고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고 있는 도중 창문에 붙어있던 모기를 보았다. 이 씨발 모기 새끼 커튼 뒤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어. 저 씹새끼. 얼른 전기 파리채를 들고서 찢어서 죽여버리고 산산조각 날 때까지 버튼을 쿵 누르고 있는다. 그리곤 들리는 소리. 치에 이타. 벌레를 잡으셨습니다. 경험치 플러스 5.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너무 개운하지 않은가. 그리고 난 지금 일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지하철.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드문드문 불이 켜진 채 멈춰있는 지하철 차량들이 보인다. 차고지인 것 같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대학생이 된 지 2주.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술자리에 취해 오늘도 마취한 채 지하철을 탔더니 이 모양이다. 머리 아파. 다행히 혼자 남겨진 건 아니었다. 열차칸 반대편 끝에 빨간 피스를 입은 여자도 보인다. 어쨌든 나가야 하기에 폰을 꺼내. 열차칸 문에 붙어있는 지하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 닭 지하철. 닭센터 잇. 닭. 무엇을 닭. 도 와이드 닭. 뭐지? 전화에 작지만 자꾸 잡음이 섞여 있다. 마치 이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차고지라 그런가? 위치를 바꾸려고 일어나다 순간 흠칫댔다. 빨강비스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 있었다.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보다 더 취한 것 같다. 좀 놀라긴 했지만 저 여자보단 전화가 더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지금 열차 차고지에 갇힌 것 같은데요. 말하는 도중에도 잡음은 멈추지 않는다. 네 닭. 그다지. 닭. 도저히 통화를 할 수 없다. 문 쪽으로 가면 좀 나으려나. 그런데 문 쪽으로 다가가자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분명 난 일어나자마자 창밖으로 멈춰있는 다른 열차들을 보았다. 그런데 문에 난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았다. 전혀. 지하철 전등이 켜져 있으니 무엇이라도 비추는 게 정상인데 마치 창에 검은 종이가 붙은 양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잡음은 계속 들려온다. 더 선명하게. 더 빠르게. 닥닥닥. 아, 이건 잡음이 아니었구나. 어느새 내 등 뒤에 선 여자의 모습이 창에 비춘다. 그리고 내 귀에는 미지근한 바람과 귀까지 찢어진 입에 수많은 이빨이 부딪히고 있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귀접. 100%시라며 내가 직접 겪은 일이야. 난 그렇게 막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은 아닌데
한 5년 전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위에 눌리던 시기가 있었어.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는데 막 여자 목소리로 빠르게 뭐라 말하는 듯한 소리도 들리고 몸은 안 움직이는데 누군가 내 옆에서 날 보는 듯한 인기척도 느껴지고 그랬어. 근데 이게 계속 눌리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건지 가위 눌릴 때 되면 그 특유의 현상이라 해야 하나. 귀가 윙하고 울리면서 몸이 팍 무거워지는 느낌. 중력이 확 올라가서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그때 몸을 확 비틀면 가위에서 벗어나거든. 그 방법으로 한동안 가위에 안 눌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가위에 걸리기 전 그 특유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당황해서 어버거리다 가위에 눌리게 됐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몰라. 가위 걸려본 사람은 알 텐데. 가위 현상 중에 세상이 조용하고 난 의식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시계바늘 움직이는 틱틱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 상태로 내 체감상 10분 정도 된 것 같아. 갑자기 내 왼쪽 어깨에 뭔가 사람 머리 같은 게 기대는 느낌. 머리 긴 여자가 끝머리부터 살포시 내 어깨에 기대어 누워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생각해봐. 나 혼자 있는 방에 가위 눌린 상태로 세상 조용한데 갑자기 덜컥 뭔가가 내 어깨에 기댄 거야. 말 그대로 썰 것 같이 놀랐어. 내 어깨에 기댄 무언가는 그 이상 움직임이 없었고 난 무서움과 당황함에 덜덜 떨다.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돼. 평소에 난 4차원을 넘어 16차원이라 불리는 녀석이고 공포, 괴담에 관심이 많아 귀접 단어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사실인지 허구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귀신들은 하나같이 미녀 미남들이라 하니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던 나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어. 위에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난 속마음으로 내가 만약 여자 귀신이면 뭔가 야한 짓을 해줘라는 미친 말을 내뱉었어. 내가 이런 말을 한순간 어깨에 기댄 무언가가 움찔하더니 내 단전 아래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더라. 그리고 내 똘똘이가 갑자기 기분 좋아지더니 이 세상 아닌 듯한 쾌락이 막 온몸을 덮치는 거야. 살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처음이었어. 느낌이 그 무언가가 내 똘똘이를 입으로 애무해주는 그런 거 같더라고. 와 근데 내가 정말 미친 게 그 귀신 얼굴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몸이 안 움직이는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어서 고개를 들려고 안간힘을 썼어. 그러다 결국 얼굴을 봤는데 정면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미인형이었 것 같아. 연예인으로 치면 한고은 닮은. 머리는 옆으로 넘기고 눈은 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고 얼마 안 돼서 기절했어. 그게 머리만 위아래로 마치 입에속 한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 다시 눈 뜰 때는 아침이었고 그날 이후 그런 경험한 적은 없어. 7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줌마. 몇 년 전 대학 근처에서 자취할 때였다. 취업 준비 중이라 몸에 살도 붓고 해서 늦은 저녁이면 학교 캠퍼스나 운동장을 걷거나 뛰곤 했어. 습관처럼 같은 길로 학교에 가며 되도록 매일 운동을 했지. 근데 어느 때부터 학교 정문 근처 횡단보도에서 배회하는 아주머니가 보이더라고. 그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그제야 본 것일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 아주머니를 인식한 후부터는 내가 운동하러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보였어. 매일 비슷한 장소에 있는 것도 소름 끼쳤는데 무엇보다 그 아주머니 몰골이 아주 오싹했어. 아이라인을 거의 판다처럼 그려놨고 얼굴도 엄청 새하얗게 칠하고 다녔어. 가부키처럼 말이야.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정문 근처에서 그 아주머니가 안 보이더라. 집에 갔나 보다 생각했지. 그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가는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데 내 바로 옆으로 그 꺾인 사각지대에 아주머니가 무슨 장승처럼 서 있더라고.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 창피한 기분이 들다 싶다가 그 아주머니랑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너무 소름 돋더라고. 내 소리에 놀란 건지 화난 건지 아줌마는 말없이 눈만 갑자기 크게 뜨더라. 난 너무 놀라서 쭉 이어진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지. 그냥 정신없이 말이야. 그러면서 뒤를 힐끔힐끔 돌아봤거든. 아주머니가 천천히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 내 쪽을 주시하면서 걸어오는데 멀리 가로등에 비춰서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무섭더라. 울목 모퉁이가 나오자마자 겁나게 뛰어갔던 게 생각난다.
그 후론 그 길로 운동하러 안 갔어.